제어 밸브 패킹과 시트 실링에 쓰이는 엘라스토머의 유체 적합성표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 표는 가로 방향으로 대표 엘라스토머 재질을 늘어놓고 세로 방향으로 각 유체를 두어 둘의 궁합을 등급셀로 정리한 것입니다. 비교 대상이 되는 재질은 텟나플루오로에틸렌 프로필렌 공중합체인 TFE/P, 에틸렌 프로필렌 계열인 EPM과 EPDM, 바이톤으로 알려진 플루오로엘라스토머 FKM, 천연고무 NR, 니트릴 즉 분화 N으로 불리는 NBR, 퍼플루오로엘라스토머 FFKM, 실리콘 VMQ, 그리고 부틸 IIR입니다. 각 셀에 들어가는 A+, A, B, C 같은 등급은 해당 재질이 특정 유체에 얼마나 잘 견디는지를 한눈에 비교하도록 부여된 값으로 같은 재질이라도 유체가 바뀌면 등급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표를 읽는 등급키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A+는 가능한 최선의 선택, A는 일반적으로 적합, B는 한계적으로만 적합, C는 권장하지 않음, 그리고 대시 기호는 데이터가 없음을 뜻합니다.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 이 표는 어디까지나 일반 가이드로만 써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떤 엘라스토머가 특정 유체와 적합하다고 표시되어 있어도 그 재질이 사용 가능 온도 범위 전체에서 적합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용 온도가 올라갈수록 화학적 적합성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선정에서는 압력, 온도, 화학적 조건, 그리고 운전 방식까지 모두 함께 따져야 합니다. 또한 비교 대상에는 네오프렌으로 알려진 CR, 그리고 폴리아크릴 계열인 ACM과 ANM도 포함됩니다. 엘라스토머 적합성표에서 영문 M부터 S까지 이어지는 유체 구간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는 앞선 재질군에 더해 에피클로로이드린 계열인 CO와 ECO, 그리고 폴리우레탄 계열인 AU와 EU가 비교 대상으로 등장합니다. 가스 계열을 보면 천연가스, 황화수소가 섞인 사워가스, 그리고 암모니아까지 더해진 사워가스에 대해 재질별로 비해서 A+까지 등급이 갈립니다. 질산은 10% 농도와 50 내지 100% 농도 모두에서 대부분의 재질이 C, 즉 권장하지 않음으로 분류됩니다. 질소는 대체로 A로 적합하며 연료유는 B에서 A 사이에 분포합니다. 오존, 프로판, 종이 펄프, 그리고 해수와 황산이 섞인 해수, 비누용액 등도 재질에 따라 등급 차이가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엘라스토머 적합성표의 두 번째 묶음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가로축 재질 구성은 앞표와 동일하여 텟나플루오로에틸렌 프로필렌 공중합체 TFE/P, 에틸렌 프로필렌 계열 EPM과 EPDM, 바이토닌 플루오로엘라스토머 FKM, 천연고무 NR, 니트릴 분화 N인 NBR, 퍼플루오로엘라스토머 FFKM, 실리콘 VMQ, 부틸 IIR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이 묶음에서는 추가 유체군에 대한 등급행이 이어지며 같은 재질이라도 어떤 유체를 만나느냐에 따라 A+에서 C까지 등급이 넓게 흔들린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특히 퍼플루오로엘라스토머는 여러 유체에서 A 등급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표는 한 페이지에 다 담기지 않아 연속되는 형태로 이어진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적합성표에도 동일한 등급키와 주의사항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등급은 A+가 가능한 최선의 선택, A가 일반적으로 적합, B가 한계적 적합, C가 권장하지 않음, 대시가 데이터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 표 역시 일반 가이드로만 사용해야 하며 어떤 엘라스토머가 특정 유체에 적합하다고 표시되어도 그 재질이 온도 범위 전체에서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사용 온도가 올라가면 화학적 적합성은 대체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추가 비교 재질로는 네오프렌인 CR, 폴리아크릴 계열인 ACM과 ANM이 포함됩니다. 결국 실제 재질 선정은 압력, 온도, 화학적 고려사항, 그리고 운전 모드를 모두 종합해 결정해야 합니다. 엘라스토머 적합성표의 마지막 유체 구간, 스팀부터 각종 물까지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비교 재질에는 에피클로로이드린 계열 CO와 ECO, 폴리우레탄 계열 AU와 EU가 포함됩니다. 스팀과 건식 및 습식 이산화황은 다수 재질에서 C로 권장되지 않으며 황산은 50%까지의 농도와 50 내지 100% 농도 모두 대부분 C로 분류됩니다. 냉매 쪽에서는 수바 HCFC123과 수바 HFC134A에 대해 일부 재질이 A+나 B등급을 보입니다. 물은 조건별로 나뉘어 상온의 물,
화씨 200도 즉 섭씨 93도의 물, 화씨 300도 즉 섭씨 149도의 물, 그리고 탈이온수와 백수까지 등급이 제시됩니다. 표 하단 주석에 따르면 수바와 바이톤, 네오프렌은 듀폰의 등록 상표이고 수바 HFC134A는 다우케미컬의 상표입니다. 앞서 이어지는 엘라스토머 유체 적합성표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 표는 여러 엘라스토머 재질을 특정 유체에 대해 등급으로 비교합니다. 비교 대상에는 에틸렌프로필렌 계열인 EPM과 EPDM, 비톤으로 알려진 플루오로엘라스토머 FKEM, 천연고무 NR, 분화엔으로 불리는 니트릴 NBR, 퍼플루오로엘라스토머 FFKEM, 실리콘 VMQ, 부틸 IIR, 그리고 사브라 에틸렌프로필렌 공중합체인 TFE/P가 포함됩니다. 등급 표기는 A+가 최적 선택, A가 일반적으로 적합, B가 한계 적합, C가 권장하지 않음, 하이픈이 데이터 없음을 뜻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어떤 엘라스토머가 특정 유체에 적합하더라도 그 재질이 온도 사용 범위 전체에서 적합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 온도가 올라가면 화학적 적합성은 낮아집니다. 따라서 압력, 온도, 화학적 고려사항, 운전 모드를 모두 종합해 최종 선정해야 합니다. 비금속 재질이 사용 온도 한계표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 표는 엘라스토머와 플라스틱 재질별로 화씨와 섭씨 사용 온도 범위를 정리합니다. 클로로프렌 CR은 영하 40에서 180허씨, 즉 영하 40에서 82 섭씨이고 니트릴 NBR은 영하 65에서 180허씨, 영하 54에서 82 섭씨입니다. 에틸렌 프로필렌 3원 공중합체 EPDM은 영하 40에서 275허씨, 영하 40에서 135 섭씨입니다. 칼레즈와 캠나즈로 알려진 퍼플루오로엘라스토머 FFKM은 0도에서 500허씨, 영하 18에서 260 섭씨로 내열성이 높습니다. 비톤 계열 플루오로엘라스토머 FKM은 0도에서 400허씨입니다. 플루오로실리콘 FVMQ는 영하 100에서 300허씨이고 실리콘 VMQ는 영하 80에서 450허씨로 폭넓습니다. 피크 PEK는 영하 100에서 480허씨, 폴리테트나플루오로에딜렌 PTFE는 영하 100에서 400허씨이며 카본 충전과 글래스 충전 PTFE는 영하 100에서 450허씨로 상한이 올라갑니다. 광물과 이황화 몰리브덴을 충전한 TCM 플러스는 영하 100에서 450허씨, 피크와 이황화 몰리브덴을 충전한 TCM 울트라는 영하 100에서 500허씨입니다. 복합 가스켓은 영하 60에서 300허씨, 그라포일로 불리는 가요성 흑연은 영하 300에서 1000허씨, 즉 영하 185에서 540 섭씨로 가장 넓은 온도 범위를 가집니다. 다음은 유량 특성 및 사이징 계산 부분입니다. 제어 밸브의 유량 특성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유량 특성이란 밸브를 통과하는 유량과 밸브 행정의 관계를 말하며 행정은 0에서 100%까지 변합니다. 여기서 고유 유량 특성은 밸브 양단의 압력 강화가 일정하게 유지될 때 관찰되는 특성을 뜻합니다. 반면 설치 유량 특성은 실제 운전 환경에서 유량과 시스템의 다른 변화에 따라 압력 강화가 변할 때 얻어지는 특성입니다. 제어 밸브를 특성화하는 목적은 예상되는 시스템 운전 조건 전 범위에서 비교적 균일한 제어 루프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어진 시스템에 맞는 유량 특성을 결정하려면 제어 루프에 대한 동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유량 특성 곡선과 큐 오프닝 특성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그림 5.1은 대표적인 유량 특성 곡선들을 보여줍니다. 흔히 쓰이는 공정들에 대한 해석이 이미 수행되어 있어 적정한 유량 특성을 고르기 위한 실용적 지침을 세울 수 있습니다. 먼저 큐 오프닝 특성은 낮은 밸브 행정에서 유량 변화가 가장 크며 거의 선형에 가까운 관계를 보입니다. 행정이 더 늘어나면 유량 변화는 급격히 줄어들고 밸브 플러그가 완전 개방 위치에 가까워지면 유량 변화율은 0에 가까워집니다. 제어 밸브에서 큐 오프닝 플러그는 주로 온오프 서비스에 쓰이지만 본래 선형 플러그를 지정하던 여러 적용처에서도 적합하게 쓸 수 있습니다. 밸브 궤도에 따른 유량 변화를 나타내는 고유 특성 곡선을 보여줍니다. 선형 특성과 등비율 특성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그림 5.1에서 선형 유량 특성 곡선은 유량이 밸브 행정에 직접 비례함을 보여줍니다. 이 비례 관계는 기울기가 일정한 특성을 만들어 압력 강화가 일정할 때 모든 유량에서 밸브 게인이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여기서 밸브 게인이란 밸브 플러그 위치의 증분 변화에 대한 비율을 뜻하며 밸브의 크기와 구성, 시스템 운전 조건,
그리고 플러그 특성의 함수입니다. 선형 플러그는 액이 제어와 일정한 게인을 요구하는 일부 유량 제어 적용처에 흔히 지정됩니다. 한편 등비율 유량 특성에서는 동일한 밸브 행정 증분이 현재 흐르고 있는 유량에 대해 동일한 백분율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등비율 특성의 정의와 특성 선정 지침표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등비율 특성에서 유량 변화량은 언제나 플러그나 디스크, 볼의 위치를 바꾸기 직전에 유량에 비례합니다. 따라서 플러그가 시트에 가까울 때는 유량이 작아 변화도 작고, 유량이 클 때는 변화량도 크게 나타납니다. 선정 지침표를 보면 압력 강화가 일정한 경우 또는 부하 증가에 따라 압력 강화가 줄더라도 최대 부하 시 델타 P가 최소 부하 시 델타 P의 20%보다 큰 경우에는 선형이 권장됩니다. 반대로 부하 증가에 따라 압력 강화가 줄고 최대 부하 델타 P가 최소 부하 델타 P의 20%보다 작은 경우에는 등비율이 권장됩니다. 또한 부하 증가에 따라 압력 강화가 늘되 최대 부하 델타 P가 최소 부하 델타 P의 200%보다 작은 경우에도 등비율이 200%보다 큰 경우에는 선형이 권장됩니다. 퀵 오프닝은 주로 온오프 적용처에 대응합니다. 제어 밸브의 등비율 특성, 즉 이퀄 퍼센티지 특성의 적용 분야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등비율 특성을 가진 밸브는 주로 압력 제어 응용과 시스템 자체가 압력 강화의 대부분을 흡수하고 제어 밸브에는 상대적으로 작은 비율의 압력 강화만 걸리는 응용에서 사용됩니다. 또한 압력 강화 조건이 크게 변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등비율 특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유동 특성을 선정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지침이 있지만 대부분의 지침에는 간헐적인 예외가 존재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확정적인 추천은 오직 완전한 동적 해석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선형 특성이 권장되는 응용에서의 대체 방안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선형 특성이 권장되는 곳에서는 킥 오프닝 밸브 플러그를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컨트롤러는 더 넓은 비례대 설정으로 운전해야 하지만 동일한 수준의 제어 정확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표들은 밸브 특성을 선정하는 데 유용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특히 애기 시스템에서는 제어 밸브에 걸리는 압력 강화 조건에 따라 가장 적합한 고유 특성이 결정됩니다. 제어 밸브와 측정 요소의 상대 위치, 그리고 밸브 사이징 표준화의 역사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제어 신호는 유량에 비례하는 경우와 유량의 제곱에 비례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제어 밸브가 닫힐 때 측정 요소를 지나는 유량이 오히려 증가하는 배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밸브 사이징의 표준화 활동은 196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무역협회였던 플루이드 컨트롤 인스티튜트가 압축성 유체와 비압축성 유체 모두에 사용할 수 있는 사이징식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식들이 정확하게 다룰 수 있는 사용 조건의 범위가 상당히 좁아서 표준으로 폭넓게 받아들여지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1967년 ISA는 표준식을 개발하고 발간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립했고, 이 위원회의 성과는 마침내 미국 국가표준의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ISA 표준과 IEC 표준이 어떻게 통합되었는지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후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즉 IEC의 한 위원회가 ISA의 작업을 기반으로 제어 밸브 사이징을 위한 국제표준을 수립했습니다. 용어와 절차상의 약간의 차이를 제외하면 ISA 표준과 IEC 표준은 서로 정합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ANSI ISA S75.01은 IEC 534-2-1, 그리고 534-2-2와 정합됩니다. IEC 출판물 534-2의 일부는 비압축성 유체를, 이부는 압축성 유체를 다룹니다. 이 도입 자료의 일부는 발행자인 ISA의 허가를 받아 ANSI ISA S75.01 표준에서 발췌한 것이며, 이어지는 절에서 용어와 절차를 설명하고 예제 문제를 풀어 그 사용법을 보여드립니다. 최적 고유 특성을 선정하는 표와 액체용 밸브 사이징 절차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특성 선정표는 부하가 증가할 때 유량 범위는 작지만 밸브에 걸리는 압력 강화 변화가 큰 경우와 유량 설정점의 범위가 넓은 경우로 나누어 제시됩니다. 밸브가 공정에 직렬로 배치된 경우에는 선형 또는 등비율 특성을, 우회 배치된 경우에는 등비율 특성을 권장하며 우회 배치의 적용 조건은 표의 각주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IEC 절차에 따른 액체 흐름용 제어 밸브 사이징을 단계별로 진행합니다. 각 단계는 모두 중요하며 사이징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특히 세 번째와 네 번째 단계는 사이징 문제의 사용 조건에 따라 식에 필요할 수도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사이징 계수를 결정합니다. 이 세 가지 계수 중 하나, 둘 또는 셋을 식에 포함해야 한다면 여섯 번째 단계 이후 본문에 있는 해당 계수 결정절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액체형 밸브 사이징의 첫 번째 단계인 변수 지정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1단계에서는 밸브를 사이징하는 데 필요한 변수들을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먼저 원하는 설계는 본 장에 해당 밸브 유량 계수표를 참조하여 정하고 공정 유체는 물이나 오일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사용 조건으로 유량 Q 또는 W, 입구 압력 P1, 출구 압력 P2 또는 압력 강화 델타 P, 입구 온도 T1, 비중 GF, 증기압 PV, 임계압력 PC, 그리고 동점도 입실론을 지정합니다. 특정 사이징 절차에 어떤 항이 적절한지를 식별하는 능력은 다양한 밸브 사이징 문제를 경험함으로써만 얻을 수 있습니다. 위의 용어 중 새롭거나 생소해 보이는 것이 있다면 완전한 정의를 위해 악어 및 용어 정의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밸브 사이징 절차의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식상수 n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n은 각 유량식 안에 들어있는 수치 상수로 서로 다른 단위계를 같은 식에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유량을 GPM이나 세제곱미터 per hour 같은 최적 단위로 두고 밸브를 사이징할 때에는 N1을 쓰고 파운드 per hour나 킬로그램 per hour 같은 질량 단위로 둘 때에는 N6를 씁니다. 각 상수의 값과 그에 맞는 단위는 식상수표에 정리되어 있으니 그 표를 참조하면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배관 형상계수 FP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FP는 밸브의 입구와 출구 연결부에 직접 붙는 리듀서, 엘보, T 같은 피팅 때문에 생기는 압력 손실을 보정하는 계수입니다. 이런 피팅이 밸브에 붙어 있다면 사이징 과정에서 FP를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앞서 본 배관 형상계수 FP에 이어서 피팅이 없는 경우의 처리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밸브에 부착된 피팅이 전혀 없다면 FP는 1.0의 값을 가집니다. 이 경우 FP는 사이징식에서 그대로 곱해져도 값이 변하지 않으므로 사실상 식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결국 밸브 입출구에 리듀서나 엘보 같은 피팅이 직접 붙어 있는지 여부가 FP를 따로 계산해 넣을지 아니면 1.0으로 두고 무시할지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사이징식에 쓰이는 기호들의 정의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CV는 밸브 사이징 계수이고 D는 공칭 밸브 크기, 대문자 D는 배관의 내경입니다. P1과 P2는 각각 상류와 하류의 절대 정압이며 PC는 절대 여력학적 임계압력입니다. 계수류를 보면 FD는 밸브 형상 수정 계수, 대문자 FF는 액체 임계압력비 계수, FK는 비열비 계수로 모두 무차원입니다. FL은 전격 액체 압력 회복 계수이고 FLP는 피팅이 부착된 밸브에서 액체 압력 회복 계수와 배관 형상 계수를 결합한 값인데 부착된 피팅이 없으면 FLP는 FL과 같아집니다. Qmax는 주어진 상류 조건에서의 최대 유량, 즉 초크 유동 조건의 유량입니다. 비중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GF는 유동 온도에서의 액체 밀도를 60화씨도 물의 밀도로 나눈 액체 비중이고 지지는 유동 기체 밀도를 표준 조건의 공기 밀도로 나눈 기체 비중으로 기체 분자량을 공기 분자량으로 나눈 값과 같습니다. 이 밖에 K는 비열비, X는 압력 강화를 상류 절대 정압으로 나눈 압력 강압이 델타 P per P1, N은 수치 상수, M은 분자량, Y는 팽창 계수, Z는 압축성 계수로 모두 무차원입니다. 기호 정의의 나머지 부분과 상수 n의 값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표준 조건은 60화씨도, 즉 15.5섭씨도이며 14.7 psiae, 즉 101.3kPa로 정의됩니다. PV는 입구 온도에서 액체의 절대 증기압이고 델타 P는 밸브 양단의 압력 강화로 P1에서 P2를 뺀 값입니다. 델타 PmaxL은 최대 허용 액체 사이징 압력 강화, 델타 Pmax LP는 피팅이 부착되었을 때의 최대 허용 사이징 압력 강화입니다. Q는 최적 유량, W는 질량 유량이며 T1은 상류 절대 온도로 켈빈 또는 랭킨으로 표시합니다. XT는 전격 압력 강압이 계수, 감마5는 입구 조건에서의 비중량, 그리스 문자 입실로는 동점도로 다니는 센티스토크입니다. 한편 리듀서가 달린 로터리 밸브, 즉 수요이지 설치의 경우에는 FP 계수가 해당 유량 계수표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식상수표의 값을 보면 N1은 0.0865, 0.865, 1.00의 값을 갖고 N5는 0.0014와 0.002 사이를, N6는 2.73, 27.3, 63.3의 값을 가지며 이때 정상 조건은 0섭씨도, 표준 조건은 15.5섭씨도와 60화씨도로 구분됩니다. 식상수표에 이어지는 부분으로 N7과 N8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 상수들은 기체 유량에 쓰이며 단위로는 SCFH, PSIA, 그리고 절대온도 단위인 디그리 R 등이 함께 쓰입니다. N7은 0.948, 94.8, 19.3의 값을 가집니다. N8는 정상 조건인 0섭씨도에서 21.2, 표준 조건인 15.5섭씨도에서 22.4, 그리고 60화씨도 표준 조건에서의 값으로 구분됩니다. 이렇게 같은 시기라도 사용하는 단위계에 맞추어 N의 첨자별 값을 골라 대입하면 됩니다. 식상수표의 마지막 부분과 사이징 절차의 네 번째 단계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표의 마지막 행인 N9 역시 SCFH, PSIA, 디그리 R 단위로 정리됩니다. 정리하면 이 사이징 절차에 쓰이는 식들 중 다수에는 수치상수 N이 첨자와 함께 들어있는데 이 상수들이 서로 다른 단위를 같은 식에서 쓸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유량이 미국식 GPM으로 주어지고 압력이 PSI면 N1의 값은 1.00이 되고 유량이 세제곱미터 퍼 아워이고 압력이 킬로파스칼이면 N1은 0.0865가 됩니다. 여기서 모든 압력은 절대압으로 두며 압력 기준은 101.3kPa, 즉 1.013바, 14.7psi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주어진 상류 조건에서의 최대 유량인 Qmax를 구하거나 허용 사이징 압력 강하인 델타 Pmax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밸브 사이징에서 핵심 개념인 초크 유동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Qmax로 표기하는 최대 유량, 즉 한계 유량은 흔히 초크 유동이라고 부릅니다. 상류 조건을 고정한 상태에서 차압을 아무리 더 키워도 유량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액체에서 초크가 일어나는 원인은 기화입니다. 밸브 내부의 정압이 액체의 증기압 아래로 떨어지면 액체가 기화하고 이렇게 생긴 베이퍼가 유로를 막아 추가적인 유량 증가를 차단합니다. 한편 밸브 입구와 출구의 리듀서, 엘보, T 같은 피팅이 직접 부착되는 경우에는 FP, 즉 배관 기하 계수를 별도의 절차에 따라 구해야 합니다. 밸브 사이징 식에 들어가는 상수, 즉 이퀘이션 컨스턴트 표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 표는 사용하는 변수와 단위 조합에 따라 N 값을 선택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루는 변수는 질량 유량 W, 최적 유량 Q, 압력 P, 온도 T, 그리고 밸브 직경 D와 배관 내경 대문자 D입니다. 단위 예를 들면 최적 유량 Q는 세제곱미터 퍼 아워나 GPM으로 압력 P는 킬로파스칼, 바 또는 PSIA로 온도는 켈빈이나 랭킨으로 직경은 밀리미터나 인치로 입력합니다. 질량 유량은 킬로그램 퍼 아워나 파운드 퍼 아워, 밀도는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나 파운드 퍼 세제곱피트를 씁니다. IEC 표준은 밸브 내부에서 초크 유동이 발생할 가능성을 반영하기 위해 허용 사이징 차압 델타 Pmax를 계산하도록 요구합니다. 앞서 언급한 델타 Pmax를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계산된 델타 Pmax 값은 서비스 조건에 명시된 실제 차압과 비교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값 가운데 더 작은 값을 사이징식의 차압으로 사용합니다. 초크 유동 가능성을 사이징에 반영하고 싶다면 최대 유량 Qmax를 구하는 절차나 허용 사이징 차압 델타 Pmax를 구하는 절차를 이용해 계산하면 됩니다. 반대로 밸브 내부에서 초크 유동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하게 확인된다면 델타 Pmax를 굳이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비교 원칙은 더 작은 차압을 보수적으로 채택함으로써 밸브가 잘못 사이징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필요한 CV를 구하는 계산식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최적 유량 단위일 때 CV는 Q를 N1 곱하기 FP 곱하기 P1 빼기 P2를 GF로 나눈 값의 제곱근으로 나눈 것입니다. 질량 유량 단위일 때는 W를 N6 곱하기 FP 곱하기 밀도 곱하기 P1 빼기 P2의 제곱근으로 나눕니다. CV 외에도 KV와 AV라는 두 가지 유량 계수가 있는데 특히 북미 이외의 지역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환산 관계는 KV는 0.865 곱하기 CV, AV는 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곱하기 CV입니다.
계산된 CV 값으로 유량계수표를 참조해 밸브 사이즈를 선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이징 대상 밸브의 입구와 출구의 리듀서, 엘보, T 같은 피팅이 직접 부착될 경우에는 FP, 즉 배관 기하 계수를 구해야 하며 가능하면 실제 시험을 통해 실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번에는 배관 기하 계수 FP를 구하는 방법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로터리 밸브를 리듀서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 FP 값은 모두 실제 시험을 통해 실험적으로 결정되어 유량계수표에 그대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표에 나와 있지 않은 값은 다음 식으로 계산합니다. FP는 1 더하기 시그마 K를 N2로 나눈 값 곱하기 CV를 D 제곱으로 나눈 값의 제곱, 이 전체의 제곱근분의 1입니다. 여기서 N2는 방정식 상수표에서 찾는 수치 상수이고 D는 가정한 공칭 밸브 사이즈, CV는 그 가정한 밸브 사이즈의 100% 행정에서의 밸브 사이징 계수입니다. 식에 들어가는 K항은 밸브에 부착된 모든 피팅의 속도 수두, 손실 계수를 대수적으로 합한 값입니다. FP식의 핵심인 K항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K는 K1 더하기 K2 더하기 KB1 빼기 KB2입니다. K1은 상류 피팅의 저항계수, K2는 하류 피팅의 저항계수입니다. KB1은 입구 베르누이 계수, KB2는 출구 베르누이 계수입니다. 베르누이 계수는 밸브로 들어오는 배관과 나가는 배관의 직경이 서로 다를 때만 사용하며 KB1 또는 KB2는 1-D를 대문자 D로 나눈 값의 4제곱으로 구합니다. 여기서 작은 D는 공칭 밸브 사이즈, 대문자 D는 배관 내경입니다. 입구와 출구 배관이 같은 사이즈라면 KB1과 KB2가 서로 같음으로 식에서 소거됩니다. 제어 밸브 설치에서 가장 흔히 쓰이는 피팅은 단축 동심 리듀서이며 입구 리듀서의 경우 K1은 0.5 곱하기 1-D 제곱을 대문자 D 제곱으로 나눈 값의 제곱으로 계산합니다. 밸브 사이징에서 관이음새가 만드는 저항계수와 초크 유동이 생길 수 있을 때 다루는 최대 유량 및 허용압력 강화 산정 절차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항계수입니다. 출구 쪽 리듀서의 경우 K2는 대략 1.0의 괄호 1에서 D 소문자 제곱 나누기 D 대문자 제곱을 뺀 값의 제곱을 곱한 형태로 구합니다. 밸브가 동일한 리듀서 2개 사이에 설치되면 K1과 K2가 같고 1.5의 같은 괄호 항의 제곱을 곱한 값이 됩니다. 다음으로 사이징하려는 제어 밸브 안에서 초크 유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Qmax, 즉 최대 유량이나 델타 Pmax, 즉 허용 사이징 압력 강화 가운데 하나를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최대 유량 Qmax는 N1 곱하기 FL 곱하기 CV 곱하기 괄호 안 P1에서 FF 곱하기 PV를 뺀 값을 GF로 나눈 것의 제곱근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FF는 액체 임계 압력비 계수로 그림 5.2에서 읽거나 0.96 빼기 0.28 곱하기 루트 PV 나누기 PC라는 식으로 구합니다. 이음새 없이 설치된 밸브의 회복계수 FL 값은 유량계수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리듀서 같은 이음새가 밸브에 부착되어 설치되는 경우를 다룹니다. 이때는 앞서 본 식의 FL을 FLP 나누기 FP라는 몫으로 바꿔 넣어야 합니다. FLP는 K1을 N2로 나눈 다음 CV를 D소문자 제곱으로 나눈 값을 곱하고 거기에 1을 FL 제곱으로 나눈 값을 더한 뒤 그 전체를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한 형태로 정의됩니다. 여기서 K1은 K1에 KB1을 더한 값이며 K1은 상류 이음쇠의 저항계수, KB1은 입구 베르누이 계수를 뜻합니다. 식에 쓰인 나머지 상수와 계수의 정의는 배관기하 계수 FP를 구하는 절차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허용 사이징 압력 강화 델타 Pmax는 다음 관계로 구합니다. 이음새 없이 설치된 밸브는 델타 Pmax L이 FL 제곱 곱하기 괄호 P1 빼기 FF 곱하기 PV입니다. 이음새가 부착된 밸브는 델타 Pmax LP가 FLP 나누기 FP를 제곱한 값에 같은 괄호 항을 곱한 형태가 됩니다. 허용 압력 강화 식에 등장하는 압력 변수들의 정의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P1은 상류 쪽 절대 정압, P2는 하류 쪽 절대 정압을 의미합니다. PV는 입구 온도에서의 절대 증기압입니다. 그리고 액체 임계압력비 계수인 FF는 그림 5.2에서 직접 읽어 구할 수 있고 식으로는 0.96 빼기 0.28 곱하기 루트 PV 나누기 PC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PC는 유체의 임계압력입니다. 이 계수는 초크 유동 판정과 허용 압력 강화 계산의 핵심 입력값이 됩니다.